자, 저는 애초에 윤석열이 한국의 다른 대선 후보들 정치판에 오래 이 때가 묻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 절차적 정의에 대한 틀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이 어느 날 딱 보니까 경선 끝나기 전에도 보니까 하고 다니는 말이 기득권이고,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것도 전부 기득권의 앞잡이 비스무리한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대선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누구보다도 이 대선이 이 정권을 심판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나라가 개혁적 방향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주변의 기득권과 과거 보수 정권의 쓰레기들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보수 언론의 통제를 받고, 또 심지어 기득권의 입장에 따라서 이 경제적 관점들을 곳곳에 이야기하고 다니고, 저러면 사람들은 귀신같이 윤의 분위기를 읽어서 이제 윤이 기득권이라고 판단하며 20, 30대가 떠날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급기야 온 이 흘러간 쓰레기 똥통들을 다 긁어 모아서 삼김선대위를 만들 때 도대체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저 사람에게 뭐가 있나? 솔직히 지금도 문가리한테 뭔가를 입증해야 될 일종의 콤플렉스나 강박관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후보가 되고 난 뒤 그 절정을 이뤘죠. 그래가 후보 되고 나니까 열흘 동안에 나온 가장 많은 이슈가 이 나라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가 아니라, 제일 많이 나온 이슈가 뭔가 하면 민주통합정부, 또 더 나아가서 국회 선출 총리, 권력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의 권한을 스스로 줄이는 것, 심지어 정계 개편 이야기까지 그가 긁어모은 쓰레기 똥통들이 각자 발전해서 쓰레기 악취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 봤을 때 과거에 흘러간 물들을 끌고 다 모아가지고 윤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이 분노가 자기 부인 문제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때 모여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윤이 처음부터 개혁적이고 처음부터 문정권과의 심판을 말했더라 하면요, 절대로 이 대중들이 김건희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윤 스스로도 기득권처럼 행동하고, 또 개헌과 연정을 말하고, 그것은 당연히 문정권에 대한 비판을 윤이 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면서 이것이 야당인가? 두 번째로 저자는 야당 후보가 개혁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마치 옛날에 흘러간 한 20, 30년 전에 수구 보수 후보를 보는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보이면, 과거에 문정권과 맞서던, 조국 문제를 가지고 맞서던 검찰총장의 결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사라졌어요. 자, 이 속에서 이제 끊임없는 사단이 나요. 제가 이 후보가 된 이후에, 되기 직전에 벌어졌던 이준석의 문제와 김종인의 문제, 제가 후보가 되고 난 후에 지금 김종인이와 이준석이가 선대위 출범 전까지 애미기 문제, 그게 출범을 해도 또 계기만 주어지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선거가 제대로 안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일 거다 했는데, 실제로 이준석이 연말에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밖에서 짓어대고, 그러면 김종인은 또 위기를 가장시키면서 이 위기 속에서 윤은 연기만 하라, 내가 다 잡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황당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김종인이 진짜로 걱정을 한다면 자기가 총괄 선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문 정권하고의 관계 설정, 그리고 당의 이 개혁성, 후보의 개혁적인 문제, 기득권과 유착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 대표라는 자의 행태에 대해서 전부 선을 책임지고 껐어야죠.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지 않고 교묘하게 이
준석을 앞세워서 자기의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만 이 권력을 추구하는 김종인. 자, 그를 어디까지 윤석열이 볼 건가? 어제 그래서 김종인까지 포함해서 사표를 냈다. 이러길래 제가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저녁에 또 김종인과 윤이 적당히 서로 이야기하고 잘못 나간 보도라 했을 때, 그래, 사람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그쪽에서 김종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한다라는 정보가 나올 때마다 저는 정리가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보면 데일리안에 11시 25분에 1시간 전쯤에 나온 기사에 보면 윤석열이 선대위에서 김종인 배제 결심을 굳혔다. 윤이 김종인 사퇴 여부를 가지고 말 바꾸기 한데 분노를 했다. 합의 없이 선대위를 개편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구태타 식으로 언론에 던진 데도 분노했다. 그래서 윤이 이 사태를 정권 거래소 개장식에 가 있다가 듣고 일정을 중단하고 올 때 주변에 크게 화를 냈고, 그리고 자신과 상의 없이 선대위 개편 방침을 전격적으로 언론 플레이로 밝힌 데 대해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김종인의 선대위 전면 개편 구상 발표에 당사로 급히 들어와 집무실에서 밤까지 두문불출했다. 그래서 김종인은 윤이 좀 섭섭하다 했지만은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윤위회 개편안 발표를 이해해 줄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하며 자기가 사표를 냈다라는 말은 전달이 잘못되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서 윤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마치 지한테 정권이 돌아오면 이길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윤이 김한테 끌려가는 원인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공식 발표에 윤이 김종인을 배제하고 향후 선대위를 끌고 가겠다, 이런 결심을 굳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은 김이 자신이 외부 일정을 나간 순간에 선대위 전면적 개편과 인적 쇄신을 공론화한 부분에 대해 크게 분노했고, 두 차례 회동을 통해 개편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날 나누었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견이 있었는데 3일날 김이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이 말 바꾸기를 했다. 당초 윤은 김 위원장에게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이라면 개편 대상에 그도 포함된다라는 판단 아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전원 6인 총괄본부장 김 위원장도 사퇴하라는 뜻까지 전했는데, 김은 처음에 윤의 뜻을 받아들여 사퇴하겠다고 말을 했으나 주 언론을 통해 임태희가 김종인 측근이죠, 마치 말을 잘못 전달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핑계를 대면서 번복을 했죠. 그리고 윤에게도 후보자가 태도를 바뀌어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해라, 이러니까 윤 측에서 후보 건의와 리더십을 훼손시키는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종인은 누가 저지르지 않으면 선대위 개편 못해서 내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와중에 이준석이는 나는 거치에 변함이 없다, 나는 계속 가겠다, 권성동이나 쫓아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이 말을 바꾸고 이준석이가 그냥 있겠다, 이런 부분이 윤한테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윤은 김종인의 선대위 개편 공론화 이후 일정을 중단한 채 숙고에 들어갔고,
그는 측근들과 통화에서 김종인이가 나에 대한 쿠데타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실제 선대위 개편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데 개편된 선대위가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김종인을 배제시키겠다. 아마 측근 누군가가 이런 사실을 데일리안에 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윤은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제부터 뭐 들려요. 이준석, 김종인 없이 홀로 서기를 한다. 그리고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기득권에서 길들이기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김종인이 이야기했던 총괄상황본부 일원화 체제, 그러니까 총괄상황본부를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다 관장하겠다라는 것은 유명무실해지고 윤이 직접 구상한 새로운 형태 선대위로 가고 사의를 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나와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과 가까운 권성동 사무총장은 윤이 어떤 선대위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지 숙고에 들어갔고 선대위 개편 방향은 오로지 윤이 정할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이 지금 자택에 틀에 박혀서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들리는데 현재 정치적인 여론조사 외에 독자적인 여론조사는 아마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고 한 3% 안팎이 5% 안팎 사이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권성동이는 선대위 개편 방향은 후보가 정할 문제다. 요렇게 말을 하고 사무총장 여부는 윤한테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준석이는 이 모두가 떠나는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까지 떠나는 이 와중에도 자기는 대표직을 유지하겠다. 나는 손학규와 싸우면서 단련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김종인을 윤이 배제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준석이가 버텨가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김종인은 윤석열이 오늘 중 선대위 개편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자기가 주장하는 총괄상황본부 일원화 체제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윤하고 이야기했냐니 어제 이미 다 했는데 뭐 더 할 게 없다 말을 하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김종인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언론에 대해서요. 이 와중에 홍준표는 김종인이 윤석열 연기해달라는 발언을 얼마나 후보를 알보는 소린가라고 또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윤석열이가 김종인이 이준석이를 대충 무마하고 가면 이거는 확실히 지는 거죠. 지금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질 가능성이 크고 윤 입장에서는 졌을 때 깜빵 가는 일은 자기가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2차 수습했다 칩시다. 이게 2차인가요? 3차죠. 또 수습하고 나면 또 난리가 나오고 결국은 이러다가 대선은 지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우리 혁명 21은 윤에게 분명하게 4가지 조건을 통보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 정권에 대한 척결과 청산 심판을 말해라. 두 번째는 연정과 개헌, 대통령 권한 축소에 대해서 부정해라. 세 번째는 선대위를 다 날려라. 네 번째는 철저하게 혁명 21의 개혁을 수용하라. 요렇게 4가지를 말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저직 구석은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대선을 향해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지여